삼성 계열 자기소개서 3번 항목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영상을 1, 2를 못 보신 분들은 자,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한번 1번부터 차례대로 보시기 바라고요. 3번 항목 작성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세용 코치입니다. 3번 항목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 자, 최근 사회 이슈 중 한 가지 선택하고 견해를 쓰는 거죠. 이 기법은 의견이나 주장을 펼칠 땐 PREP, 프랩 기법을 쓰는 건데 이 프랩 기법을 이용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단 글이 천자니까 글자를 500자씩 2단락 또는 330자씩, 330자씩 3단락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글 쓰는 방법은 250자, 500자, 250자로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의견이 나뉘는 항목인데, 자, 이것도 의견이 또 컨설턴트들마다 다 다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나뉘냐? 최근 사회 이슈는 내가 지원하는 삼성의 계열별 이슈를 쓰는 게 맞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한편은 아니 그런 게 없잖아. 그런 게 없으니까 최근 이슈니까 사회 이슈니까 왜 사회인데 왜 그 기업만 써? 라고 해서 아무거나 써도 된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저는 물론 후자에 포함돼요. 물론 전자를 써도 상관은 없지만 왜 그러냐? 자, 최근 사회 이슈에 기업과 관련된 거 쓴 분도 계셨고, 사회에 관련된 내용을 쓰신 분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슈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에 귀하가 지원하는 산업군에 포함된 내용을 쓰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야 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첫 번째, 사회 이슈를 지원 기업에 맞춰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그러니까 2번으로 넘어가서 지원 기업과 연결되는 이슈에 대해서 잘 알거나 관련 정보가 많다면 굳이 쓰지 않을 이유도 없어요. 안 써도 되지만 써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작성 과정에서 기사 내용이나 칼럼 등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자소서를 컨설팅 하다 보면 굉장히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보게 되면 자, 칼럼이나 기사 내용을 그대로 스크립에서 붙여넣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거 만약에 AI, 챗 GPT 같은 기능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AI 기능, 빅데이터 기능을 집어넣어가지고 카피 같은 거 잡아내면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용을 하되 거기에 너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사회는 다양한 이슈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삼성의 모든 계열사들, 그 계열사들이 소비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특정 어떤 사업이 그 산업에,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회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지 어떻게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대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하나만 보는 건 아니다. 다섯 번째는 현상을 파악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분석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거기에 너무 감정적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객관과 분석 중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문제점에 관련돼서 이야기,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 제시, 해결 방안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보통 PT 면접에서 문제 해결형 PT에서 나오는 유형인데, 생각에 관련된 이야기는 견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의견이에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이유가 있는데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대안을 제시해봐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사 이슈가 있는지 사회 이슈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냥 제가 생각나는 범위 내에서만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생겼죠.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또 밀이라든지 이런 어떤 쌀이 아니라 밀이라든지 이런 곡물에 관련된 어떤 가격 폭등 같은 이런 것들이 수급에 문제가 생겼죠. 또 과거에 코로나로 인해서는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데는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것들이 부품이 조달이 안 돼서 또 구매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죠. 자, ESG 경영이라서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 친환경 관련된 이슈가 커지면서 지금 모든 기업은 ESG 경영으로 가고 있죠.
예전에 CSR이라든지 CSV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건 한 단계 더 나가서 ESG 경영으로 가고 있어요. 그 KPMG라든지 대형 이런 그 회사에서 이런 대기업들과 함께 ESG 경영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럽에 이제 진출을 하려면 앞으로 엄청난 세금을 거기에 이제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내연차를 팔려면 전기차, 무인차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실제로 클라우스 슈버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의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그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IBCM,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AR, VR, 드론, 로보틱스 같은 기능들을 말하죠. 우리 사회에 이 4차 산업 기술이 전부 다 포함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분야 또한 AR이나 VR 관련된 내용들이 있겠죠. 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이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반도체라고 하면 지구의 80억 인구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기술을 접목하게 될 거고 여러분이 전기차 간다면 80억 시장이 제로 세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환경과 관련된 이슈라고 하게 되면 그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니까 삼성이 진행하는 여러 가지 계열사 채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의 이슈가 무엇인지를 잘 체크해서 4차 산업과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코로나 끝나고 나서 포스트 코로나 엔데믹이 왔죠. 엔데믹 이후에 모든 산업이 변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30년에 무인 자동화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어떤 이유냐? 인구가 없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인구와 관련된 것도 다 하나의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IRA로 해서 실제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 진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쓸 수 있겠고, 초저출산 인구절벽이라는 것이 다 나오죠. 군대로 따지면 8사단, 8분단, 8사단인가 해체되고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인구는 1959년을 기준으로 100만 명의 인구를 찍고 1965년도에 90만 대, 1971년도에 102만 명 정도 태어나고 쭉쭉 떨어져 갖고 2000년도에 64만 명 정도 태어나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40만 대고 작년에는 29만 명 정도의 인구가 태어납니다. 약 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의 70% 정도가 태어나지 않는 국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문제는 우리나라의 전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국내 산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은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세계 1등 기업인 1등 국가인 인도, 중국, 그 다음에 3위인 미국 3억 3천, 4위인 인도네시아 2억 7천, 브릭스 국가나 마빈스 국가로 진출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사회 이슈의 현상과 기업의 매출, 수익성, 사업으로 연결시키면 훨씬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단 모든 영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중립 2055 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축통화와 CBDC 관련된 내용도 괜찮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쓰고 있는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뿐만 아니라 G7 국가가 기축통화국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자, CBDC 실제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인데 이제 순서 바뀌었네요. 디지털 커런실에서 실제로 이런 통화들이 나오고 있죠. 중국의 ECNY, 한국은행도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그걸 만든 카카오의 그라운드엑스와 함께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이 삼성 SDS를 지원한다면 SDS의 자회사인 S코어 또한 S코어와 연결해서 CBDC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하고 있고 이 변화 속에서 화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인 화폐 또한 변하고 있기 때문에 IT 기업으로 간다면 이런 CBDC 관련된 내용도 쓸 수 있겠죠. 대출금리와 부동산 경기 또한 핵이죠. 중국의 헝다그룹이 300조가 넘는 실제 부채를 가지고 뻥 터졌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예산이 약 2023년이 640조 정도 되고 작년 예산이 600조 정도 또 넘었었는데 607조 정도 됐었죠. 중국의 하나의 기업이 우리나라 예산의 반 정도에 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엄청나게 컸죠. 우리나라도 되게 어려운 구조인데 대출 금리가 굉장히 폭등했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영향을 미쳤는데 미국의 CPI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넘지 않잖아요. 증권증을 지원한다면 증권 분야는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쓸 수가 있겠죠. 고령화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사회 현상도 있고 공공요금 인상, 로보틱스 같은 것들이 실제로 나오면서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 텔레맥테스라든지 로보틱스를 이용하고 있고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지원한다면 삼성전자도 하만이라는 그룹을 인수해서 삼성전자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죠.
요즘에는 UAM, AAM 같은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이제는 나르는 자동차, 플라잉카 시대가 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들이 제로 세팅에서 새롭게 가고 있다. 그 중심에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 랩스 같은 자회사를 만들어서 실제로 자동차 관련 텔레맥세스 로보틱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UAM과 반도체 산업들의 연결성은 통신회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시장 또한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대자동차 얼마 전에 지금 킹산지라고 해서 채용과 연결이 됐었는데 엄청 낮잖아요.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 그만큼 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냥 이슈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일이 없어진다. 4차 산업은 이제 기술이 혁명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AI가 다 가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들이 정말 줄어들겠죠. 우리가 어느 때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양극화 가속, 갈등 분열 확산, 피할 수 없는 다문화 시대,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문화가 이제 우리의 하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다문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진지한 논의들이 필요한 시기도 하죠. 일상이 된 외로움, 고독사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상이 된 외로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사회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구독경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던 구독경제, 뭐 약간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구독경제를 진짜 하는 이유와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농어촌 인구 문제 또한 굉장히 심각하죠. 고령화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 비정규직이 많아진다는 것, 군대가 해체되고 있고 60시간, 69시간 근무가 시작됐고 빌려왕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현상 이슈 중 굉장히 많은 영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 직무와 관련돼서 또는 여러분이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논리로 3번 항목을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항목은 사회 이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렇게 주제를 정한 이유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에 관련된 현상 상황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최종안을 만들어주시면 3번 항목도 무난하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 계열의 공통 항목 3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죠? 조금만 더 힘내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고지를 향해서 좀 더 달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3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4번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